뼈도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잔치 뼈아대.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39강. 와 이제 39강이네. 40강이 마지막 강인데 오늘 어떤 회사죠? 레모네이드 보험. 아주 상큼한 보험이네.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오 아주 새로운 회사네요. 회사고 심 박사님이 가끔 언급하셨던 네. 제일 회사 인상 중에, 깊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회사를 사회 환원과 연결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내가 애초에 내가 환원하고 싶은 어떤 단체를 지목하면 그걸 묶어가지고 거기에 그 성향대로 보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보험 중에 일부분을 사회 환원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결과치가 좋으면 그걸 또 재보험까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발상 완전 깨는 이 파트가 비인습적 전략이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이 업계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재밌어요. 설립자들의 배경이 뭐냐면 이 책을 보면은 2015년 레모네이드 보험을 설립한 다니엘 슈레이버와 샤이 위닝거는 보험에 가입한 것 외에는 보험과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기술 관련 사업가였지 어떤 두 사람은 새로운 사업계를 찾다가 보험 산업의 기술 디지털 혁명을 무르익은 거의 5조 달러 이르는 시장을 발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모르는데 보험회사 그렇죠. 차렸어. 그러니까 간지야 간지. 세상은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긴.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창업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일을 했으면 그 분야가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는다면 나와가지고 비슷한 분야를 하게 되면 성공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보통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죠? 오리지널스에 나오잖아요. 그 전문가의 덫이 뭐냐면 전문가가 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요. 너무 전문가 보니까 뭐야? 안 되는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그럼요. 거야. 근데 혁신은 뭐야?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그걸 뚫고 나와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험업계 없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안 되는 게 뭔지를 잘 몰라. 그러면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제가 대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다. 상관없었냐?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분이 기술 관련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장점들을 접목할 수 있었던 거야. 아예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산업에 대해서 나는 아예 접목할 게 없어. 그건 아니야. 근데 자기 기술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보험업을 데이터 뽑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죠. 컨텐츠 미래가 좋은 책이 펑셔널 커넥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건 이제 비인스트 전략으로서 비슷해. 탐스 슈저랑 비슷합니다. 어떤 사회 환원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기업을 일구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외에도 창업을 할 때 꼭 내가 아는 분야를 통해서만 성공한다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혁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빅포카죠. 빅포카 맞죠? 그렇죠. 왜냐면 영어 뭐 솔직히 지금 영어 하는 것도 나보다 잘하지만 그렇다고 영어 실력자를 보면 뭐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잘하는 사람 더 있으면 근데 저 영어 들으면 영화 보면 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공학 베이스다 보니까 그거를 이거 뭐야? 왜 단어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빅포카는 내가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꼼수를 개발하려고 개발한 그런 거예요.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꼭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기 때문에 혁신을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돼. 대신 공학 베이스가 없었으면은 그걸 만들지 빅포카를 못 만들었겠죠. 자기의 장점과 새로운 산업을 연결시키면서 나는 여기에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영어 전문가들이 빅포카에서 뭐 콜폴스가 있는데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내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냥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못해요. 그럼 있으면 왜 안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만든 몇 법칙 보여달라니까 그걸 왜 만드냐요. 그냥 열심히 외우면 되는데 그럼 본인들은 본인들 방법으로 열심히 외우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는 너무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거 공무원 시험해도 되나요? 토익 시험해도 되나요? 난 모르지. 내가 그걸 안 해봤는데.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도움은 될 거라고. 이거 갖고 토플 시험 점수 잘 맞으네. 탭스 900점, 탭스 거의 뭐 만점 맞은 친구, 토익 거의 뭐 900점 넘긴 친구. 단어가 모르는 게 안 나온다는 거야. 당연하겠지. 왜 나는 그게 코퍼스 중에 제일 큰 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뭐지? 구글 앵그램 뷰어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못 접근하니까 내가 매뉴얼로 수동으로 하나씩 입력해가면서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가면서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NLP라는 신문에 그 구어체랑 문예체, 그러니까 문예체가 아니고 이렇게 리튼이랑 스포큰을 다 모으고 있어요. 따로따로요. 라디오 스크립트랑 그냥 그 지면 기사를 다 따로따로 지금 20년치를 크롤링을 하고 있어요. 왜? 구글 앵그램비언 2007년이 끝인데 지금 7년 전이면 생각보다 오래전 시기가 돼. 왜냐면은 요즘에 단어 뭐 해야겠어? Artificial Intelligence.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CIA에서 인텔리전스에서 빈도가 높았겠지만 요즘에 AI라는 단어가 뜨면서 인텔리전스라는 거랑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랑 하면서 뭐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많이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선순위로 먼저 외우면은 세상을 읽는 게 훨씬 쉽다는 옛날 거예요. 때는 VR, AR도 많이 안 왔겠지. 리얼리티, 뭐 버추얼 이런 것도 되게 미치였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앵그램비어 다 나와요. 어느 정도 앵그램비어가 정확하냐면은 월을 치면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픽이 딱 1차 대전, 2차 대전 픽이랑 똑같아요. 5일 치면은 얼마나 재밌냐면은 1차 대전 픽이랑 2차 대전 픽이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3차 대전 픽이 세 번째가 뭐 5일 파동 픽이 나와요. 데이터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 그 앵그레비언 가서 따지지 그거를 구글한테 따지지 이런 거 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언어 단어의 빈도, 수나 빈도의 비중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인데 예. 저희가 또 뭐가 있죠? 신 박사님이 컨설팅 할 때 이걸 이용해서 컨설팅도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식의 컨설팅인데 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또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몇몇 대기업을 어떤 대기업의 경쟁사랑 평가가 어떤지 그거를 형태소 분석으로 다 때려서 조직 문화와 이 조직 삶의 만족도 이걸 형태소 분석으로 정량적 분석을 아마 뭐 IT 솔루션 컨설팅을 제가 최초로 했을 거예요. 고 작가님이랑. 그래서 기업이 만족도가 너무 높아갖고 소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건 쪽으로 무슨 전공을 그래 하고 내가 무슨 컨설팅을 뭘 전공했어요. 무슨 MBA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MBA만 봤죠. 근데 MBA만 봤지.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통 회사를 할 때 회사를 확장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계속 새로운 걸 정복하려면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새로운 거를 계속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어차피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새로운 것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꼭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지, 내가 잘하는 분야만 생각해야지 아닌 경우에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업 기회라는 게 내가 원래 했던 것과 다른 베이스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두 가지 필요하죠.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접목이 필요하고 커넥션. 두 번째로는 거기 정말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거기 현실적으로 맥락적으로 실현 가능한 비인습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레모네이드 보험회사라는 게 보통 되게 오래됐고 원래 경쟁자란 그 기업 자체가 신생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 뭐죠? 신생 기업이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야. 깨갱인 거지. 거기에서 레모네이드 보험이 들어가가지고 뭐죠? 생애 최초 보험 1위. 1위. 최초 가입 1위. 되게 힘든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장래성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박죠. 되게 보수적인 그런 산업군에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뚫고 나가는 아니 안티프레지라는 상황이죠. 시간을 기다리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티프레지라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고 작가님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도 그러니까 내 능력과 커넥션과 그다음에 거기 가서 학습 능력과 자유로운 사고를 뚫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SNS로 마케팅을 해요. 그렇지. 이거는 입이 닳도록 말해도 저는 그러니까 더 히스토리 오브 퓨처 부르면서 거기서 이거는 스포가 돼서 좀 뒷부분은 못 말하는데 웃긴 뭐냐? 책이 재밌으니까 넌피션인데 스포하지 않으면 나도 그래. 스포가 돼서 말 못 하는데 근데 그 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SNS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구나.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세계 최고의 아이들의 최고의 팀의 얘기를 보면서도 배우는 점도 많았지만 우리보다 못하는 점도 많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박사님하고 저랑 얘기하다고 결론 내린 게 SNS 전문가 마케팅은 C급 맞죠? 그러니까 임원급 이상급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되게 높은 거죠. 임원급도 아니고 부사장급, 사장급. 진짜 사장급이어야 돼. 왜냐면은 결국엔 이걸로 매출이 다 결정되니까 그 회사의 운명이 걸리니까. 그렇지. 안 입고 와도 어쩔 수가 없어 그게요. 왜? 이 사람은 한 만큼만 이 사람 그러니까 월급을 미니멈으로 잡아줘야 되고 한 만큼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데이터 이 SNS 마케팅 얼마나 못하냐면은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해코지했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 많냐면은 갑자기 내 팔로워가 늘어나니까 이 가계정 써서 팔로워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해요? 내가 시간 아깝게. 내가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걸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나의 명글을 너의 포스트 게시글에 네가 쓴 것 마냥 올린 다음에 내가 인생 공부라는 47만 페이지에 올리고 네가 네 타임라인을 공유해 주면은 너도 100명씩 늘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 박사는 공유가 많대요. 그게 다 로봇 써서 그런 거래요. 원래 저는 공유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로봇을 왜 써요? 그거를 똑같아. 로봇이 있었으면 예, 좋겠다. 나의 명글을 너의 허접한 타임라인에 붙여서 내가 페이스북에 공유해주면은 심지어 개인 타임라인도 나는 몇천 공유까지 시켜봤어. 예?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우리 때문에 없앤 기능이 있어요. 나는 그걸 100% 장담하네. 나 때문에 없앤 거. 그게 뭐냐면은 타임라인을 개인 타임라인을 광고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제가 옛날에 페이지에다가 공유를 한 다음에 거기서 광고를 집행해서 게시물 안에 게시물을 광고를 하는 정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팔로워가 그렇게 해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기법인데 했는데 그렇게는 이제 광고를 안 시켜줘요. 아마 이게 뭔가 데이터를 꼬우는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 저밖에 우리나라에서 못 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나 그 기능이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SNS를 잘할 만한 기회가 많습니다. 왜? 게이트키퍼가 없고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이 못하잖아요. 대기업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거지 못하는 같거든요. 여러분 대기업이 못하는 분야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기업이 다 잘합니다. SNS 100개면 99개. 근데 SNS는 개판 5분 전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사장급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SNS를 이렇게 직원 시키면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진짜 쉽지 않고 쉽지 않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못해요. 앞으로도 못해. 왜?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오너기 때문에 오너랑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너가 저 같은 얘 같은 개쩌리를 내가 왜 만나?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친 분들 재벌 2세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실 때 이 책 내용에 얻는 것도 있지만 이 강의가 좋은 건 뭐냐면 책에서 전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책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게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냥 생각이 이 책도 보시고 강연도 보시면은 뭐 장기 기억도 넘어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사례를 들어서 국내 사례에 맞게 여러분이 이제 굴절 적응해서 이제 응용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레모네이드 보험은 되게 리마커블 했어요. 이렇게 그 새로운 시장에서 비전문가들이 가서 뚫는 것도 자기네 그 기술적 역량과 학습 능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뚫으면서 특히 또 SNS 마케팅을 통해서 그 생애 최초 가입 보험자 숫자를 넘버1으로 갖고 간다는 게 되게 리마커블해서 진짜 제가 여기에 모든 나오는 30개 회사 중에서 가장 리마커블한 회사, 저한테는 리마커블한 회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케이스 스터디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마지막 40강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